안녕하세요. 3월 7일 두 번째 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 직전되는 그러한 상황에 국제 유가는 또 오늘 또 급등으로 이어져서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고유가 시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두루두루 글로벌 국내 및 국내 시장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삼성전자는 7만 전자의 지지 라인 선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 금요일에 유럽 증시의 개파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오늘 개파락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시가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일봉상에서 이곳에가 480선의 이 주가이동 평균선입니다. 전저점 부근에 있고 7만 전자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현재 러시아의 모바일 또는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논리로 현재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보다는 급락이라고,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시아 증시도 선물 등 장중 거래가 큰 폭으로 니케이와 홍콩의 항생 지수들이 3%대의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코스피는 2.17%의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655% 886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64조 원이어서 또한 신용융자 잔고가 또다시 1486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목요일 장에 대한 오늘의 최종 데이터의 모습이죠. 그래서 20조 원 6443억 원을 기록을 하고, 오늘은 분명히 유가 급등에 의한 또한 투매로 이어질 것이고, 그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의 이곳 신용융자의 금액은 또다시 하락으로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3월 또는 4월에 삼성전자는 크게 어떤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시 41분 현재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현재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가들은 9,277억 원, 그중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도가 금융투자, 현재 그 연기금은 순매도가 1,409억 원을 보이고,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조 9,725억 원을 매도하고 1조 8,96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코스닥의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거래대금이 현재로서는 7,930억 원, 6,839억 원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봐서는 현재 외국인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대단히 관망을 하면서 저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는 최소한 6월 16일이 지나서 하는, 현재는요 지속적으로 관망을 해봐야 되겠죠. 핵전으로 확산이 되느냐 아니라고 한다라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고유가에 대해서는 저는 푸틴의 생각이 어느 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푸틴의 생각은 생각보다 압박이
컸다. 저항이 크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 조금 놓치지 않았나는 생각. 이러한 고유가의 상황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러시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다라기보다는 되레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 정도의 어느 정도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22년도에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물자 부족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백전백패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한 강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발적인 핵전으로 번질지가 그러한 불확실성이 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원만히 잘 누구 하나는 일단은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서서히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은 1차적으로 3월 16일 이후는 지켜보면서 이후에 대응 전략이 세우는 것이 좋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기회의 모습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올라온 내용을 한번 살펴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하락 중에 있다. 3월 7일 오후 1시 반경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8%에 하락한 72,200원, 7만 초반에 해당하고요. 이날 한때 주가가 69,900원, 7만 선이 무너지는 연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장중 최저 69,900원을 기록한 지난해 11월 12일 4개월 만이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주가 부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진다라. 비단 반도체뿐이겠습니까?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더욱더 깊숙하게 관여가 되고 3차 전쟁 또는 3차 세계대전 또는 핵전 이러한 부분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이지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등의 공급 문제는 있게 돼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월 18일 이들의 주가 하락세가 본격화가 되고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67, 하이닉스는 10.53% 하락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디램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IBK 투자증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디램 수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죠. 저는 후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산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클 것으로 내다보고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급이 좀 줄어들지만 또 다른 새로운 수급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네덜란드 ASML 회장이 10년, 20년도에도 반도체 부족할 수도 있다. ASML은 피터 베닝크 세미콘 코리아의 연설에서 한국과 힘을 합쳐서 생태계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5G, 자율주행 등등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네온과 크립톤, 제논 등 반도체 특수 가스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디램 시장에서 특수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장난하는가요? 이 정도의 비율 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019년 일본에서의 반도체에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죠. 뭐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국내의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국내 기업에 요청을 하고 바로 일본의 제품들을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차이를 줄여들여서 일본의 그러한 공급이 없이도 충분하게 우리 스스로 이겨낸 모습을 본다라면 겨우 이러한 특수가스가 디램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0.2% 정도 가지고서는 그렇게 호들갑스럽질 필요는 없지 않나. 높은 지역 의진도로 인해서 현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고, 김문우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재고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현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전반적인 IT 공급망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현재와 같이 또는 과거와 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치라든지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저는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바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또는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많이 내려놓는 상태가 진행이 된다라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좋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반도체 특수가스 등 수급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확보적인 재고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고, 또 1월부터 3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올해는 업황이 양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반도체는 예상보다 빠른 가격 반등으로 높은 업황과 가격 추이가 예상이 된다며 공급업체들이 당장 3월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다라면 생산 차질을 우려하지는 않는다. 장기화가 되면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2시 52분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58포인트가 하락이 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6.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증시의 해외 지수들을 보게 되면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26.5원까지를 급등을 합니다. 금값과 그 다음에 우선은 텍사스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8.9% 올라서 125달러, 126달러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항생 지수가 3%대,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2.93 정도로 하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대부분은 2%대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인도 센섹스 역시나 현재 마이너스 2.75%, 현재 아시아 전체적인 장세가 2-3% 정도 또는 1.5 이하의 지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새벽에 유럽 증시 일제히 3%에서 4% 또는 5%까지의 급락이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어찌 될지는 대단히 궁금한 그러한 상황이네요. 삼성전자는 현재 마이너스 1.68, 7만 3,400원을 거래량이 오며 가며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지켜볼 것은 외국인이 지분 보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이 현재 52.05%인데 최근에 0.2% 정도를 내다 판 모습이고요. 가장 낮았을 때의 지분은 51.17% 정도가 가장 낮았던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쟁통으로 인해서 다시 내다 팔고 있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다 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삼성전자는 보여주고 있겠고 7만원 이하에서는 좀 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일단은 더 정확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이번 달 3월 16일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이 마음 편한 매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코스닥 종합시장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지수 역시 개파락이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은 21선 위에서 놀고 있다. 코스피 지수 역시는 전저점 부근까지가 개파락도 이루어지면서 전저점 부근의 모습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쟁 중에 있고요. 물가의 상승,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바라보고 아직은 두려움보다는 현재 끝없이 고유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차분하게 봄바람이 부는 그러한 시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말씀을 전해 봅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7월 16일이면 이번 주인가요? 7월 16일이면 다음 주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번 주는 3월 10일이 바로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만기도 또 있고 선물옵션 만기 도래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현재 얼룩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